안녕하세요, 개수환입니다. 자, 동계 캠핑 시즌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번에 동계 캠핑을 왔고요. 자, 많은 분들이 최근 들어가지고 동계 캠핑에 있어 가지고 난방과 환기 안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라이브 때마다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오늘 동계 캠핑에 대한 난방 그리고 환기 안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작년에도 하나 올린 영상이 있는데 업그레이드 버전, 최신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눈에 조금 뭐가 나가지고요, 좀 약간 상태는 별로인데 이해를 해주시고요. 처음에 선글라스를 끼고 할까 이랬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하자,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가까이 얼굴을 확 들이댈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약간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동계 캠핑에 있어서 난방 먼저 알아보면요, 이게 겨울에 얼어 죽지 않으려면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뭐 따뜻한 옷, 따스한 옷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그죠? 난로 준비해야 됩니다. 난로 기본입니다. 난로에는 뭐 가스 난로, 그 다음에 등유 난로, 뭐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저희가 쓰고 있는 난로 요건데요, 켜고 끄고 이럴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인데, 자, 난로 켜고 끄고 할 때 연기가 조금씩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난로를 켜고 끌 때 텐트 밖에서 켜고 끄고 가지고 들어오라고 얘기하는데, 저희들은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발생되는 여러 가지 또 위험 요소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난로를 켜고 난 뒤에 텐트 안까지 들고 이렇게 옮겨야 되잖아요. 무거운 거 들고 옮기다가 부딪혀서 뭐 넘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뭔가 좀 불안해요. 자, 처음에 켜고 끄고 할 때 연기가 그렇게 심하게 많이 안 납니다. 뭐 연기가 어느 정도 올라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난로가 켜진 상태입니다. 자, 한번 꺼볼게요. 순간적으로 팍 하고 연기가 올라오긴 하는데 심하지 않아요. 예, 거의 안 올라옵니다. 여기 실내에서 켜고 끄고 하되 환기만 충분히 직후에 시켜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끄면 냄새가 조금 나기는 해요. 근데 환기 시켜주면 괜찮으니까. 예. 네. 그럼 한번 켜볼게요. 자, 지금 켭니다. 자, 켰는데 여전히 뭐 특별하게 뭐 없습니다. 예. 자, 이 정도의 어떤 부분 때문에 굳이 밖에서 해야 되는 건 뭐 불필요하다. 저희들은 거실형 안에, 텐트 안에서 그냥 켜고 끄고 합니다. 다만 켜고 끄고 했을 때 직후에 한 5분 정도만 환기시켜주면 문제 없습니다. 자, 그렇게 켜고 끄고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난로 하나로 여기 공간을 따뜻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요 난로 바로 위에다가 요 타프팬이라는 걸 답니다. 타프팬, 선풍기처럼 생겼죠. 천정형 선풍기처럼 생겼는데 얘를 이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따뜻한 공기들을 순환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텐트 내 거실 전체적으로 훈훈해지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어떻게 사용했냐면요, 여기 타프팬 잠깐 한번 꺼볼까? 자, 타프팬이 원래는 날개가 4개입니다. 4개인데 저희가 2개만 꽂아 가지고 이제 밑으로 바람을 쏴줬어요. 그러면 난로 위에서 올라오는 그 열기를 타프팬이 이렇게 바람을 쏴주면서 고르게 번지도록 이렇게 했죠. 자, 근데 올해 들어가지고 또 이제 구독자님께서도 조언을 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조금 더 난방의 효율을 조금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타프팬의 날개를 거꾸로 뒤집어서 달면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이제 캠핑 때 위로 이제 날개를 반대로 꽂아 가지고 달아봤어요. 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효율이 있고 저희들도 써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원래 기본적으로 이게 뜨거운 열기가 위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쭉 올라오고 이게 타프팬이 거꾸로 이렇게 돌아가면요, 바람을 조금 빨아당길 겁니다. 그러면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서 여기서 밖으로 번지게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또 바람이 이렇게 순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따뜻한 공기를 조금 더 텐트 안에 넓게 좀 퍼뜨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타프팬을 이용해서 따뜻한 공기를 순환을 시키고, 그 다음에 날개를 거꾸로 뒤집어서 달면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번지기에 좀 효율이 괜찮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환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난로라는 걸 사용하면요, 늘 환기라는 걸 염두를 하시고 있어야 돼요. 자, 이 환기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이렇게 등한시하다 보면 조금은 위험 요소를 안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안전을 위해서 항상 환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상기를 하셔가지고 캠핑을 즐기셔야 됩니다. 난로를 켜고 끌 때, 그 다음에 뭐 여기서 뭔가 뭐 이렇게 고기를 구워 먹는다거나 뭐 이랬을 때도 환기를 잘 시켜야 되고요. 공기순환에 대해서도 잠깐 그 원리를 한번 알아보면요, 기본적으로 바닥에 찬 공기가 위로 이렇게 뜨거운 공기를 이렇게 밀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순환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보면 스커트 아래에서, 텐트 스커트 아래에서 바람이 조금씩 들어오잖아요. 그죠? 새로운 바깥에 이제 찬 공기가 들어와서 그 공기가 이렇게 밀어냅니다. 그래서 공기가 이렇게 뺑뺑이 도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순환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겨울에 이제 동계 캠핑할 때 이 스커트에다가 파쇄석으로 너무 꼼꼼하게 다 이렇게 메우지 마시고요. 출입구 쪽 정도는 약간 느슨하게 조금 아래쪽에서 바람이 조금 들어오도록 좀 확보해 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밖에서 이렇게 찬 바람이 들어오는 거 말고 겨울에는 이 바닥 자체에서도 이 차가운 또 공기층이 만들어져서 위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이 파쇄석이 찹찹하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렇게 차가운 바람이 올라와서 이렇게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기구만 잘 확보해 주면 배출을 하는 조건들을 갖춰 준다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공기순환 요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불멍을 하시다가 갑자기 비가 오면 이 하룻대를 텐트 안으로 가져가서 또 이렇게 불을 쬐거나 이런 분들도 계신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불을 쬐지 않더라도 화롯대를 불을 꺼서 비를 안 맞추려고 또 안에 넣어서 보관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화롯대는 절대 실내 안으로 가지고 오면 안 되세요. 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룻대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관을 하냐면 차 밑에 이렇게 보관을 합니다. 절대 텐트 안으로는 가지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환기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뭔가 안전하게 캠핑을 즐기더라도 조금 더 안전장치가 있으면 좀 더 심리적으로 편하겠죠. 자, 경보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하고 이제 2개를 사용합니다. 하나가 예를 들어서 건전지가 다 돼가지고 뭐 이렇게 작동을 안 한다거나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2개를 사용하고 있어요. 가격 얼마 안 하니까 2개 정도 사용하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디다 위치를 하면 좋냐면요, 아래쪽에 난로 옆에 하나, 그 다음에 이너 텐트에 바닥에 하나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 되고요. 안전장치를 좀 마련해 주시면 조금 더 심리적으로 좀 위안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동계 캠핑에서 이게 난방이라는 게 위험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데, 이제 환기라든지 몇 가지 부분만 잘 챙기시면요, 절대 위험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 난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게 난로를 켜면요, 난로 옆에서 한 10분, 20분 정도 좀 안전하게 잘 이렇게 난로가 점화가 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불이 잘 붙은 것 같고 잘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으면 그때 자로 들어가야 되겠죠. 켜자마자 바로 들어가지 말고요, 조금 눈으로 좀 확인을 하고 이제 잠자리에 들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잘 때 세팅하는 방법을 한번 이제 말씀드리면, 보통 이제 낮 시간대는 텐트 위에다가 타프팬을 돌려가지고 전체적으로 실내를 훈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지만, 잘 때는 저기 이너 텐트 안도 좀 따뜻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냐면요, 살짝 한번 보여드리면, 자, 여기 위치에 있으면요, 이 열기가 이너 텐트까지 가기 힘들잖아요. 자, 먼저 뭐 따뜻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밤에 추우니까, 그죠? 자, 요 난로를요, 어느 정도는 이너 텐트 쪽으로 조심히 가져갈게요. 한 요 정도쯤. 너무 가까이 붙으면 여기 좀 그러니까요,
한 대략 60cm 정도, 한 요 정도 간격을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떨어지면 여기 또 추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적당하게 거리를 유지해 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난로 같은 경우에 여기 빛이 나오는 부분 있잖아요. 지금 여기 앞부분 있죠. 요 면이 텐트 쪽으로 향하면요, 너무 밝습니다. 새벽에 여기 환해요. 그래서 잠 못 잡니다. 그래서 이쪽 옆면에 이게 불빛이 나오는 부분은 옆으로 이렇게 보여지게끔 하고요. 텐트 쪽으로 향하는 부분은 이렇게 막아져 있는 부분들을 유지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여기에 있는 열기가 이 안으로 좀 들어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저희들이 하냐면요, 요런 뭐 의자를 이용해도 되고요, 혹은 뭐 테이블 같은 걸 이용해도 되고요, 서큘이라든지 저희들은 이제 선풍기 이렇게 딱 위치를 잡아 가지고 여기서 발사를 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열기를 안쪽으로, 이너 텐트 안으로 조금 이렇게 밀어 놓죠. 자, 그래서 요거를 얼마나 좀 잘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안에 난방의 효율이 좀 틀려집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 간격도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간격과 이 선풍기의 각도 중요합니다. 각도. 이게 너무 이 선풍기 자체가 바람을 이쪽으로 이렇게 날려버리면요, 저까지 따뜻한 열기가 안 가요. 그래서 여기 위에서, 난로 위에서 열기가 올라오니까 여기 위에 부분을 이렇게 밀어버릴 수 있게. 그래서 이 선풍기에 바람이 이쪽을 때리면서 가야 되겠죠. 그죠? 요 밑을 때리면 안 돼요. 요 밑을 때리면 난로의 그 효율이 떨어지겠죠. 이 여기를 때려야 됩니다. 바람이. 그래서 이제 넣어주는 거죠. 자, 그리고 선풍기나 서큘의 그 바람의 강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조금씩 이제 조절을 한번 해보면서 적절한 부분을 찾으시면 돼요. 너무 세게 하면요, 여기 잘못하면 찜질방 됩니다. 숨이 턱턱 막혀요. 그래서 그렇게 좀 잘 조절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너 텐트 안에도 방충망 안쪽에 보면 문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로 저희들은 열어 두냐면요, 한 요 정도로 이렇게 가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일부분은 좀 막혀 있고요, 일부분은 열려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바람을 쏴줄 때, 쏴주면 이쪽으로 이렇게 싹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 안에 좀 은은히 따뜻하죠. 자, 안에 따뜻한 이유는 여기에서 따뜻한 열기를 쏴줘서 그런 것도 있고, 여기 난로가 어느 정도 또 간격을 유지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자, 그렇게 두 가지의 이유로 이 이너 텐트 안이 훈훈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러 가기 전에 반드시 이렇게 또 환기를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자는 도중에 이 난로가 꺼지게 되면 이렇게 춥기도 하고요, 새벽에. 그 다음에 약간 꺼지는 도중에 약간 불연소가 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 직전에 난로에 등유를 풀로 채워주면 좋겠죠. 그죠? 그러면 밤새 안 꺼질 겁니다. 물론 이제 용량에 따라서, 난로 용량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득 채워주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까지도 계속 난로가 잘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기 직전에 꽉꽉 등유를 채워주면 좋다. 그리고 난로마다, 제품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열기를 좀 운영을 하냐면요, 가장 낮게 이렇게 조절을 해줍니다. 화력을 이제 조절을 해두는 거죠. 잘 때도 이렇게 난로가 가진 그 최고의 화력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은은하게 이렇게 계속 유지되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따뜻하게 자려고 하는 것보다 유지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화력 조정을 또 그 제품의 특징에 따라서 잘 조절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동계 캠핑의 난방, 환기, 안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동계 캠핑 준비하시는 분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K수환이었고요. 모두들 안전하고 따뜻하고 즐거운 동계 캠핑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